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이번 주에는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무언가 지금의 데이터로 유추해 볼 수 있는 한계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확장되고, 확대 생산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경쟁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기업들 간의 경쟁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진행이 되어봐야 아는 건데, 그 스토리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린 투자자이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는 항상 단기적인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단기적인 미래를 읽는다는 거는, 이거 단기라는 말, 장기라는 말이 그 시간이나 세월에 자기가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겠죠. 단기적인 시간을 당장 오늘 내일, 그리고 일주일 이상부터는 중기적인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단기적인 미래는 한 1, 2년, 그리고 이제 중기적인 미래는 한 5년 이후. 근데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이 3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부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10년 전?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한 단계가 내가 태어나기도 한 60년 전? 그러니까 한 100년은 넘은 나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생활에 지금 입혀지기까지, 지금은 이제 입혀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이제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경제가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는지를 다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고 했던 사람들은 그 개발 호재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강북에서 강남으로, 그리고 자산을 그렇게 이동시킨 사람들은 부를 굉장히 크게 쌓을 수가 있었죠. 건물이나 집, 그런 투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를 해서 땅 투자를 통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당장 20년 전과 지금의 강남 집값, 강남 땅값을 비교를 해봐도 굉장한 차이가 나지만, 과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 논 한 필지, 시골에 있는 논 한 필지, 또 서울에 있던 논 한 필지를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굉장한 자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논을 가지고 있었던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싼 값에 이곳저곳에다 다 던져줬을 거란 말이야. 그걸 사서 거기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진을 챙겨가고, 그 자산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동을 하고, 그렇게 자산이 순환매되는 그런 구조를 읽을 줄 알아야 투자자가 될 수가 있다. 그때 당시에는 땅값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지역에 굉장히 붐이 불어서 크게 땅값이 올라가랬다 그래도 이제 미래로 보게 되면 과거에 처음 이제 강남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뭐하고 할 때 그 시간에도 소외된 지역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강남 내에서도.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자산을 이렇게 순환매를 시키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부를 손에 쥘 수가 있었겠죠. 지금 그때는 3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이제 노동력으로 일을 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건설회사라든가 조선회사, 그리고 제조업들, 일반 철강기업들이라든가 그런 제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닷컴 열풍이 불고 뭐하고 하면서 온라인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됐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컴퓨터가 그렇게 좋게, 윈도우가 지금처럼 발달이 되지 않았었어요.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전에도 이렇게 발달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거의, 저는 오프라인은 거의 오프라인에 무슨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프라인 자산이라는 건 감가상각,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집, 이런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그런 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은 저는 몰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본이 이제 지적 자산으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기술력이라든가 무언가 온라인 중점의 시장으로 지금 탈바꿈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아, 서론이 너무 길었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의 시작이 뭘까라는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뉴스나 대충 언론 검색을 해봐도 5G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요즘 정보화 시대죠. 조금만 쳐보면,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가지면 엄청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정보 중에 이제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가 존재해요. 그런 부분들을 포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4차 산업의 시작이 5G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투자자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장기적으로 벌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4차 산업은 지금 전세계 경제의 가장 큰 모멘텀입니다. 가장 큰 모멘텀이고 지금 주식시장에 이제 가장 핫한 테마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3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처럼 그 3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미국을 먼저 바꿨고 유럽을 먼저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산이 아직 개발이 덜 된 신흥국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시아 경제가 이렇게 화랑을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금의 이동을 눈여겨본다 그러면 지금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아시아도 많이 올라와 있고 유럽권 그리고 유럽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성장을 한 국가들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확산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4차 산업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인프라가 통합이에요, 통합. 그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사람이 무언가 조작을 하고 뭐를 해서 기계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계끼리 소통을 해서 인공지능을 결합한 그 기계끼리 소통을 해서 모든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게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할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게 5G라는 거죠. 이제 요즘 광고를 보면 이제 인공지능, 5G, 빅데이터 등의 단어들이 심심찮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관련 제품들이 제작이 되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에어컨을 샀는데 에어컨이 인공지능이라든가 무언가 그 탑재가 돼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한 무언가가 탑재가 돼 있는 건 똑같은 제품인데 LG 휘센에서 샀어요. 근데 똑같은 제품인데 거의 한 배 정도가 비싸단 말이에요, 가격이. 무언가가 많으면. 그럼 아직은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과거에 우리가 프라다폰 그리고 그 우리 어렸을 때는 스타텍이라고 있었는데 그런 핸드폰들하고 그런 핸드폰하고 연동돼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렇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지. 왜? 가격이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인정을 해주질 않았어, 일반 구매자들, 생산자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 확산이 될수록 이제 가전제품도 이제 스마트 기기로 이제 통합이 되지 않는 그런 가전제품은 철저하게 배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알 수가 있냐면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가전제품이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실상생활에서의 어떤 제품군들도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제품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제품이 질이 좋더라도 자동으로 무언가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면 이제 로봇이 쌀을 덜어서 자동으로 밥을 하고 리모컨 하나만 누르면 3인용 식사, 4인용 식사 이런 부분들도 자동으로 준비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품은 판매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 제조업들 중에서 그런 쪽으로 이제 융합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멀리 갔다 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될지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5G가 왜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성이 핵심이다. 이 연결성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산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구축이 되어야 될 거는 사물들이 서로 이제 통합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통신이라는 거죠. 이 이유를 살펴보면 통신 인프라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밥솥이 있고 그 밥솥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주는 인프라가 통신 인프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4차 산업혁명은 통신 인프라가 구축된 다음에 시작한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식이라든가 투자는 우리는 실적이라든가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돈을 많이 벌 기업들은 통신이다. 이게 딱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대장주가 딱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IT 같은 경우는 OLED라 그래서 스마트폰 그쪽하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연동이 되면서 부각을 받고 가장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로 접어든 거란 말이에요. 통신이라든가 뭐 자율주행차 이쪽 섹터로의 이제 매기가 확산이 되면 IT 부품군도 그쪽과 연결되어 있는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의 매기가 당연히 붙겠죠.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이게 IT 이 산업군에서도 앞으로는 스마트폰 관련 쪽 기업들보다 어느 정도 이제 매출 구성이나 이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신규 사업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이제 눈여겨보면서 우리는 이제 매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 보세요. 실적이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세게 올라갔죠. 그런데 2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를 맞았어요. IT가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닝 쇼크를 맞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IT 기업들은 경쟁이 과잉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IT 실적이 잘 나올 거는 2015년도에 이미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때부터 투자를 한 사람들은 지금 300% 500% 수익을 쌓아놓고 주머니에 챙겨두고 있는 거고, 지금 20% 30% 빠져봐야 500% 수익 보고 400% 수익 보고 챙기면 그만이에요.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는 사람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에는 절대 올라타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다음 대장주가 될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창의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험이 녹아 있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인프라 구축에 나서게 돼요. 왜냐면 통신 인프라를 갖춰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야. 인프라에 갖춰서 기지국들이 많이 드러나고 사물끼리 서로 대화를 하면서 연결해서 무언가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을 하고 먼저 보완을 하는 국가들이 강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라든가 중국, 미국 뭐 전 세계적으로 이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가장 활발하고 가장 많은 돈이 이쪽으로 몰리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시장이 지금 저는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게, 한국은 IT 강국이고, 이 IT 강국이 된 게 인터넷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가장 빨리 멀리 퍼진 게 한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IT 강국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분야에서도 사실 IT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가 없지만,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우리나라는 덩어리가 굉장히 작은 나라라서 그래요. 인구가 뭐 6천만 밖에 되지 않고, 뭐 미국이나 중국이랑 인구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IT 하나만 제대로 잡고 있어도 지금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 이런 IT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IT 기업들을 전부 합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산업군, 우리나라 절반을 IT,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그쪽 하나만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이 먹고 산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제조업이고 철강이고 뭐고 다 합해봐야 그 IT 메모리 반도체 그쪽의 절반만큼의 돈도 못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그러니까 이렇게 한 분야에서만 강점을 가진다 그래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요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통신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일반말만 되면 거의 뭐 우리나라도 초강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대체적으로 통신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기술력 같은 부분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기술력 같은 부분은 많이 처지는 게 사실이지만 한국이 또 잘하는 게 있어요. 벤치마킹을 잘하죠. 애플을 베껴서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이랑 지금 동등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들도 보면 G라든가 뭐 이런 뭐라 그래야 돼? G라든가 도요타? 뭐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잘 해갖고 믹스를 해서 이제 성장한 자동차 회사가 현대차, 기아차예요. 그쵸? 그러면 철강 같은 부분은 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 같은 데가 좀 주도를 해나가고 있는 기술력 쪽에서 좀 주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 말고 이렇게 신산업 매기가 큰 산업에서 벤치마킹을 굉장히 잘하는 게 한국이란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두뇌전이 빠르다는 거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가면서 저는 그래서 기아차나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테슬라 같은 데는 먼저 선도해서 치고 나가는 기업이고 테슬라를 애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는 삼성전자 같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성장성을 그런 벤치마킹을 잘해서 그런 성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현대 로보틱스를 지주회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로봇 산업에 집중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제조업 분야 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그런 쪽의 제조업 분야에서 그 현대 로보틱스에서 만들어내는 로봇들을 대량 공급해서 시설을 맞추고 시설을 갖추면서 그 현대 로보틱스는 자회사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로봇 회사가 성장을 하고 그 로봇을 파는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은 소비를 해주는 그 기업은 자회사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이런 구조 자체가 쉽게 말하면 지들끼리 다 해먹고 사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망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인건비라든가 이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질 걸로 자꾸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악재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기고 이렇게 저평가 구간에 놓여져 있는데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이제 현실화되고 시장에서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하고 다닐 정도 되면 저는 그 부분에서 선도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미리 우리는 탑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완성차는 이제 저는 이제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를 보고 있는 게 현대차가 부채 비율이 기아차보다 좀 많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없는 기업 그리고 현대차보다 조금 시총이 작은 기업이 기아차이기 때문에 기아차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고 기아차가 성장 모멘텀이 그렇게 갖추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한 2020년부터 성장을 한다 그러면 2018년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매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이제 인공지능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2025년 진짜 화랑이 되기 시작하면 그 구간에 이제 우리는 큰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투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자꾸 산으로 가는데 최대한 내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대입해서 스스로의 포지션, 마인드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위해서 자꾸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고민을 좀 스스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통신 인프라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연결해주는 핵심 인프라다. 그게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통신 인프라가 가장 먼저 대기업들이 이제 쏟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시작 구간이 2018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동안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가장 큰 돈이 몰릴 곳이 이제 통신 인프라 쪽이기 때문에 건설 부분들보다도 더 큰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스토리를 하나씩 관심을 계속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계속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통신 관련 기업은 이제 얼마나 성장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도대체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성장성이 얼마라고 점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정기기에 통신 인프라가 다 갖춰져야 되고 우리나라 6천만 인구가 사는 그 집에 전부 통신 인프라가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움직이는 그 모든 도로에 그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고, 또 모든 기업의 이 통신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이제 파생해서 융합되는 부분이 이제 보안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저런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부분이 함께 성장을 하겠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서 그 예측대로 돌아가는 부분, 또 무언가 어긋나서 무언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들을 판단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금부터 투자를 이어나가야 지금이 관심을 덜 주고 있을 때 가장 큰 수확을 나중에 2년 후에 3년 후에 그리고 5년 후에 10년 후에 가장 큰 수확을 우리가 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거리를 누비는 자동차끼리의 소통을 해야 되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뭐예요? 지금 이미 길거리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돌고 있죠. 대기업들부터 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는 기술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는 거죠. 이제 상용화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용화가 처음에 되면 당연히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산업이 경쟁이 아직 활발해지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단가가 내려가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순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미리 캐치를 해서 선취매를 해서 2, 3년 보유하게 되면 2, 3년 투자를 하면서 매매를 하든지 그냥 보유를 하든지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일단 당장 20년 안에 4차 산업 모멘텀은 끝날 모멘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제 통신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한 경제 전쟁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기업들과 인력들은 전 세계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도 아닐 거고요. 거리를 누비는 이제 자동차끼리 소통도 해야 되고,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이제 드론은 이제 아마존에서는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드론으로 이제 택배 배달을 시작한다 라는 뉴스들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 실상에 이미 입혀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의료기기, 아마존에서는 물류창고도 이제 인원을 쓰지 않고요, 사람을 쓰지 않고 로봇들이 물류창고를 다 저장하는,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에까지 인프라가 확대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업들이 만약에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수주 중에서 이제 무언가 그런 인프라들을 갖춰가는 그런 기업들에 이제 주목을 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받아봐야 되고 의료기기에 이제 빅데이터들이 입혀지겠죠. 그리고 점차 의사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왜?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한테 점점 이제 그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맡기는 그런 게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로봇, 에어컨, 뭐 TV 모든 사물에 이제 빅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구간이 이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어떤 기업들이 성장을 지금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시점에는 이미 뭐 지금 2차전지 그런 회사처럼 2차전지 관련주들처럼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자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지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일진머티리얼즈 보면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보면 과거에 5,800원 이 구간이 거의 바닥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이 바닥 구간이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보던 때가 2013년 한 만원 부근 이 구간대였어요. 2014년 만원 부근 구간대였는데 자 각도를 한번 키우고 조정을 한번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진입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한 9,500원 부근 이 부근부터였어요. 그럼 9,500원 부분부터 2015년도에 바닥에서 눌러놓고 할 때 이때 날아가던 섹터들이 뭐였냐. 자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2015년도에 화장품 관련주들 또 뭐가 있었지? 제약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뭐 날라갔단 말이에요. 2015년도 2014년 2015년도에 날라갔어요. 화장품 2014 2015 화장품 그리고 무슨 제약바이오 이 종목들이 대장주였고 이것들이 이제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뭐 급등을 연출했단 말이에요. 그때 화장품 제약바이오에 물린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 있을 거 아니에요. 30% 50% 심하게는 70% 80%까지 손실 구간이란 말이에요. 30%에서 70% 손실 구간이다. 시세가 터진 구간에서는 절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때요?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때 바닥을 찍고 몇 배 갔어요? 900% 1000% 나오잖아요. 지금 1000%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2000% 갈지 5000% 갈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장주와 바닥주를 생각을 해보라고. 일진머티리얼즈 말고 또 뭐 있어? 뭐 코스모 신소재? 이거는 이제 상승 시작하는 거네. 2014년, 2015년 자 바닥만 들어가고 바닥에서 이제 상승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500%밖에 안 갔어요. 바닥에서 500%밖에 안 갔다고. 그쵸? 이때 화장품 뭐 관련주 때 지금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은 다 바닥이었어요. 이때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이런 종목들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었어야지. 그리고 2016년부터 자 보세요. 대장주가 나오면 다음 대장주들은 항상 이렇게 소외됩니다. IT 우리가 지금 대장주인 삼성전자 볼까요? 자 삼성전자 보면 2014, 15년 보자고. 2014, 15년 이때 바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잖아. 그리고 100%, 200%. SK 하이닉스 2014년, 2015년 이거는 이때 그러니까 2015년에서 16년 이때 바닥을 만들어 갔네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대장주들이 과거의 대장주들이 흥할 때는 지금 대장주들은 바닥을 기고 있었다고요. 그럼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지금 왜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이 하이닉스 무슨 뭐 삼성전자 일진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대장주잖아요. 제가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일진머티리얼즈가 지금 3개월 동안 거의 한 200% 이상 갔죠? 200% 300% 갔는데 다음 대장주는 전기차 관련주가 될 거고 통신 섹터가 될 거고 IT 다음을 이어서 그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통신 섹터에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죠. 간만우 저번 달에 완전 날라가 버렸어. 6월 달에 바닥에서 진입을 못했어요. 타이밍을 못 잡았어. 저는 바닥을 더 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대장주로 빠르게 돌아서고 있어요. 통신주를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한 달에 뭐 230%씩 막 상장 막 230%씩 날라가 버렸다고. 간만호 같은 종목. 이게 이제 통신장비 대장주예요. 그리고 뭐 있더라? 또 뭐 있었어? 많이 날라간 게.
에이스테크. 맞다. 에이스테크. 지금 이제 다음 대장주 에이스테크도 이제 시작한 거죠. 이것도 바닥에서 한 100%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시작한 거예요. 통신 관련주들. 그리고 또 뭐 있어? 그거 뭐 있어? 통신 관련주들. 내가 뽑아놓은 거.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다. 그러니까 다음 대장주를 무조건 준비를 해야 돼. 이제 통신 같은 경우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이제 뭐 보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확산이 되겠죠. 왜? 통신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무조건 온라인이라든가 뭐 이제 기계끼리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안 관련 부분이 굉장히 핵심 인프라가 되겠죠. 보안 같은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뚫리고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CCTV를 다 연결을 해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해킹이 갑자기 들어와서 자율주행하는 뭐 신호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문제를 만들어 버리면 도로가 완전 마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들어갈 거다. 그러면 일단 그 전에 가장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통신,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인데 전기차 쪽은 지금 늦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아직 늦지 않은 통신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바닥주들 찾아서 지금 이제 매집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신 관련 섹터가 이제 대장주로 들어서게 되면 그 통신 섹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분을 해서 다시 보안 쪽에 집어넣고, 보안 쪽에서 또 매기가 확산되는 로봇이라든가 그런 4차 산업 쪽에 이제 확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프라가 갖춰져 있을까? 이거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OLED IT 섹터가 대장주라 그러면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대장주는 통신 섹터, 자동차 섹터다. 이거는 제가 저저번 달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기차 관련주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없어서 담을 게 없다. 그래갖고 우리는 통신 섹터에 지금 집중을 해서 좀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대장주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과거 대세 상승장을 견인했던 그런 종목들을 보면 3차 산업시대는 이제 차화정이 있었어요. 자동차 3차 산업의 이제 막바지 시기. 처음에는 이제 뭐 건설, 조선 뭐 이런 쪽에 이제 자산이 몰리게 되니까 집 많이 짓고 배 이제 막 만들어서 팔고 제조업, 우리나라 인건비 싸고 하니까 조선업이 화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인건비 올라가고 뭐고 하니까 중국이랑 경쟁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로봇화가 되기 전에는 끝났어. 이미 조선하고 건설은. 쳐다도 보면 안 된다고. 부채도 많고 부채가 굉장히 많은 회사죠. 자기 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다 어디서 돈 빌려갖고 하는 사업이라고. 한번 삐끗하고 무너져 버리면 대우조선해양처럼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업, 건설업 이런 건 단기 매매 말고 장기 매매는 너무 불확실성이 커서 투자를 할 수가 없어. 그런 기업들은 철저히 배제를 하는 거죠. 이미 과거에 화랑이었던 기업들은 지금 이제 신규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과거에 차화정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대세 상승장에는 이제 IT, 통신, 자동차, 뭐 전기차도 자동차니까 자동차 부품주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 2차 전지고 뭐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매기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미 뭐 주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이미 시세를 탄력을 받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트레이딩을 섞던지 그냥 보유를 하든지 매집을 장기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2018년부터 실적이 개선돼 그런 통신주에 이제 주목을 하라는 거죠. 주가는 6개월을 선행한다 그랬지만 선행하는 부분이 이제 모멘텀이 세면 12개월 1년 먼저 선행할 때도 있습니다. 감만호,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이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 실적 부분이 이미 개선되는 게 확인이 안 돼 있거든. 이노와이어시스 여기 나와 있는 KMW 한번 볼게요. 다시 자 보면 KMW 지금 바닥에서 2015년 16년도에 바닥 만들어 놓고 튀어버렸잖아요. 지금 바닥 만들어 놓고 튀기 시작해서 이제 100% 구간인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한 건데
이제 조정 구간에 이런 종목들은 PBR 보세요. PBR 너무 높잖아요. 이런 종목들 말고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이런 종목들은 내가 왜 이렇게 다 까고 하냐. 내가 투자할 생각이 없거든. 지금 비싸. 근데 이제 보면 실적이 지금 뭐 2분기 실적까지 지금 나왔는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뭐 그쵸? 과거 실적하고 2016년 실적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2017년도에 내가 이거 안 보여주고 있었네. 2017년도에 보면 2016년 실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7년도에 별로 뭐 없어요. 근데 미리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이거는. 그럼 무슨 말이냐? 이미 돈이 미리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종목들은 비싸죠 지금. 비싸요. 보면 실적이 지금 적자 전환했는데 적자 중이잖아요 지금. 적자 중인데 간판호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500%가 가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매기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대장주가 변화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제 IT에서 통신하고 전기차 쪽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됐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전기차 관련주라든가 뭐 통신 관련 섹터에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들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는 보유를 해야 돼요. 오래 보유하고 가면 뭐 1000% 이런 수익들은 그냥 무조건 다 안겨준다. 그렇게 해서 2018년 1분기부터 실적이 폭발하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미 이제 매집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 단계라 그렇게 큰 무언가가 안 보이고 있는데 한 30%에서 50% 우리 계좌 비중의 한 30% 50%는 통신 섹터 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기업들,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내 포트에 차곡차곡 채워야 된다는 거고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통신 관련 기업들 중에 2015년, 2016년 이렇게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바닥에서 100% 미만 상승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심리지표가 바닥을 가리키는 종목들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장기 꼭지 구간 그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로 대입을 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확인이 되는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은 그 시스템에 따라서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 자금을 이제 이동을 시키면 돼요. 다음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섹터로. 아직은 이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통신 섹터는 이제 대장주로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통신 섹터 중에도 지금 소외주가 굉장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KMW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간만호 같은 경우는 먼저 치고 나간 이제 대장주급이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통신 섹터 안에서도 돌 거기 때문에 그 순환매에 대한 포지션만 잘 취하게 되면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바닥에서 이제 터닝한 다음에 시세를 지금 분출할 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간만호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달 제가 계속 보고 있다가 6월달에 튀기 시작해갖고 우리는 바닥에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눈뜨고 구경만 한 거예요. 그냥 한 달 만에 한 200% 뿜어버리는데 상승이 그렇게 크게 되면 당연히 조정도 굉장히 크게 와요. 그러니까 그 조정이 크게 오는 그 포지션 잘 잡으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안 주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뭐 내 거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런 통신 섹터들이 지금 보면 모멘텀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 한국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5G, 5G에 대한 이제 글로벌 홍보를 시작을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도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시작되는 그 5G에 대한 선진 기술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기회라는 거죠. 이 홍보를 시작으로 인프라 구축의 시작점을 알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내수부터 먼저 통신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하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기술력을 확보를 해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수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고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못해도 5년에서 10년은 갈 거 아니에요. 그 구간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만들어 줄 거다. 왜? 기업이 그만큼 성장을 하니까.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투자를 해야 4차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섹터는 통신 섹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정책 부분에서 가장 먼저 지원을 할 섹터는 이쪽 부분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200일 정도 남았으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제 20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업에 함께 몸담으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매집을 시작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유료 회원분들한테 이제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저 이제 주식을 통해서 20살이 막 되는 나이부터 지금 한 14년 정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그 전, 과거부터 해서 경제에 대한 부분들부터 해서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접하니까 딱 하나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항상 기회는 가장 어두운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대장주 IT라든가 이게 막 날아가는 종목들이 있고, 증권사라든가 전 방송에서 전부 IT주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IT 무조건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뭐 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전부 추격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돈 받고 하는 짓거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IT는 지금 싸지 않아요. 근데 싼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데 싼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지, IT 섹터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추격 매수라는 거죠. 그 추격 매수를 해서 그걸 계속 반복을 해요. 화장품 좋죠. 중국에다 잘 팔고 뭐하고 하다가 화장 6커 막 생각을 해보세요. 2014, 15년 뭐 이렇게 화장품, 뭐 2016년 뭐 화장품이 꼭지를 찍고 바닥에서 2000% 막 이렇게씩 상승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명동 가면은 그냥 뭐 캐리어 막 2개씩 들고 꽉 찼었다고, 중국인들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지. 그럼 그 구간에 지금은 어때요?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유커가 빠지잖아. 이거는 화랑이 오면 무조건 불황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랑이 꺾이는 시점에 이미 주가는 곤두박질 칩니다. 그렇게 해서 바닥을 다시 잡아요. 화장품 관련 주식들은 아직도 바닥이 잡히지 않았어요. 바닥을 잡히려면 시간을 보낸다든가 지금 자리에서 30%는 더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30% 더 빠지는 거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금은 이제 통신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수익을 보는 것 같고, 화장품 관련 주식들을 이제 바닥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계속 하면서 매집을 천천히 시작을 해야죠. 또 왜?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류라는 바람은 쉽게 꺾일 바람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에는,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큰일 났네. 이번 주에 내내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다 하면 어떡하냐 나. 아무튼간 여기서 끊을게요. 내일도 또 해야 될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락장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요, 주변에 안 좋은 이야기에 마음이 더 갈팡질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인드를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저 또한 이제 리딩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나도 과거에 경험을 해봤고, 나도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리딩을 하면서 내가 흔들리는 건 이게 문제가 생길까봐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게 회원분들이 무언가 이런 부분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심리적으로 동요를 하게 되면 그 파장이 번져나가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자, 손절을 잡아서 대응을 하고요. 기법 몇 개 대입을 해서 단기 수익만 따라다니면 당장 수익은 무조건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자신이 있고 그런 매매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습관이 돼버리면 투자를 시작부터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습관이 돼버리면 절대 장기 투자자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타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전기차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가지고 놀아야 돼요. IT 가지고 놀아야 돼요. 손절 잡아놓고 그런 거 먼저 매매를 해서 그런 게 매기가 몰리면 무조건 수익을 크게 줍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이제 쫓아다니게 되면 이제 통신 섹터는 바닥에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쫓아다니다 보면 통신 sek터는 이미 슈팅이 나오고 상승을 시작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추격 매수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서 진입한 사람들이 200%, 300% 수익 구간에 우린 10% 먹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200% 300% 수익 본 그 사람들이 우리가 10% 수익 보면 그 사람들은 30%씩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복리인데 복리를 입히기 위해선 단타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습관을 애초에 아예 배제하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무조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소외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무조건 나중에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딱 2년만 지나면 검증이 되고 모두 다 습관에 입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딱 견디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투자를 공부를 하고 평생 무너지지 않는 자산을 구축을 하고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 경제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천천히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이 사업을 제가 시작을 한 거고 그런 올바른 투자, 정석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번만 딱 경험을 해보면 2년만 경험을 해보면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수익을 내가 직접 다 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수익은 끝난 게 아니고 그 자체로 계속 나한테 복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복리는 저절로 불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입히는 딱 2년이면 돼요. 2년만 이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낙오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냐면은 한국인들을 내가 너무 무시한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단기 성향이기 때문에 욕도 굉장히 내가 많이 먹을 거고 이런저런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분위기를 흐려놓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없다는 거지. 지금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이탈자가 지금 한 2분밖에 안 계세요. 물론 개인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분들도 한두 분 계시고 이게 낙오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지금 4개월 됐는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건 이제 뭐 해봐야 4개월이니까 20개월 남았잖아요. 20개월 2년이면 그 20개월만 더 견디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투자 습관을 다 가지게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화된 체계화시켜서 또 강의해드리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뭐든지 간에 일단 순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갖춰지지 않으면 무조건 한 번 이상 깡통이 차요. 그래서 나는 회원분들 중에 처음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도 절대 깡통 차지 않는 그런 투자를 입혀드리고 싶은 거니까 지금 당장의 수익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수익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상황이 무조건 와요. 지금 IT 같은 거 이제 몰빵 투자하고 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몰빵, SK하이닉스에 이제 몰빵 들어간 사람들이 2년 후에 3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꼭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끝까지 그렇게 가지 못해요. 무조건 눌림목이라는 거 나오고 지금 구간에서 하락폭은 6개월에서 1년은 무조건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라간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더 높이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100% 200%가 이게 튈 수는 없다는 거죠. 바닥에서 성장폭이 클 수 있는 주가 수익률이 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지금 선취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IT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중소기업 중에 한두 종목은 지금 매매를 하고 있죠. 왜냐면은 IT 대장주들에서 중소형주로 지금 이제 자본이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분산 투자와 비중 관리 그 부분을 잘 지켜서 우리는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 관련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집중시켜 나가는 걸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이제 더 노력하고 공부를 해서 매매 시스템도 더 정교하게 이제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이야기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자산도 키워야겠죠. 회원분들도 저도. 그리고 처음 커뮤니티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시스템이 많이 좀 정교해졌어요. 그때보다는. 이거는 계속 이제 수정 보완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서 저도 공부하고 알아가는 내용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복습 효과도 있고요.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것도 복습 효과도 있고 새로 적용이 되는 시스템들도 있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알아가는 게 많아지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걸 많이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가장 큰 테마라는 거죠.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죠. 뭐 일자리 테마부터 해서 뭐 이런저런 정책 테마부터 해서 뭐 사드 뭐라 그래야 돼? 뭐 별로 테마가 많아요. 그런 소소한 그 단기적인 움직임 그걸 바라보고 테마를 신경을 쓰지 마세요. 테마는 가장 큰 테마만 봅니다. 이제 다음 대선에는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음 대선에 대선 테마로 묶일 종목들. 왜냐면 대선 테마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한국에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테마에는 자산을 너무 크게 배분할 수는 없어요. 그건 왜냐면 거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선 테마는. 그래서 자산 비중이 한 1-20% 정도 그렇게 해갖고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쪽 테마에는 100% 올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전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입히지 못하는 기업들은 모두 모조리 다 망할 거예요. 망하지 않는 기업이 없을 겁니다. 먹는 거, 농업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분야에든 4차 산업은 무조건 개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뒤처지는 기업들은 대기업이고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모조리 다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할 기업들만 쳐내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로만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운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 스토리를 지금 우리 회원분들하고 저는 만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거죠. 분석을 다 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지금 자금 흐름이 어떻게 이동이 되어가고 있는지까지 분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리딩에서 정확한 꼭지를 못 잡는 게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잡는 게 아니에요. 대충 보이면 수급 딱 봐서 아니겠다 싶으면 분봉 딱 때려놓고 지금 그냥 대충 매도 포지션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시켜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매도 포지션 꼭지에 정확하게 잡는 방법, 대입해서 분석하는 방법,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 대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정교하고 싶으면 스스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그냥 내가 매도 포지션 주면 그냥 따라서 매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계속 코멘트를 드리잖아요. 매도 이유, 매수 이유, 왜 이런 시점에 진입을 해야 되고 이런 패턴 기억해라. 매매하면서 그런 공부를 한다는 거, 그거 매일 하는 공부가 아니라 매일 그 1000만원짜리도 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만들어서 팔면 1000만원, 1억, 10억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라고. 그런 거 잘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지금 당장 홍보 좀 해서 기법 뭐 해갖고 무슨 기법 해갖고 순서 딱 놓고 수익률 검증 몇 개가 무료 회원 쫙 받아갖고 추천주 몇 개 때려주고 수익률 검증을 해서 무슨 한 종목 한 20개 30개 딱 때려준 다음에 90% 맞춰놓고 자료 만들어서 그냥 PR하면 사람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근데 그런 거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 전문가란 사람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시스템 만들어서 팔겠어요? 걔네들 지들이 돈 벌면 되는데. 되게 웃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더 빠르니까. 이거 시스템 내가 입혀갖고 돈 벌라 그러면 1000만원 잘 굴려갖고 이만큼 굴려갖고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야 이거 홍보 쫙 해놓으면 그냥 한순간에 뭐 1억 10억 이렇게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전문가들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 패턴이 변하죠. 세력들이 바본가? 이게 패턴이라는 거는 수급에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 수급이 몰리면 무조건 패턴이 변해요.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개인 수급들이 몰리면 무조건 팔고 나와요. 그러면 패턴이 당연히 변하는 거야. 수급이 변하니까. 수급이 가까이는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되면 수급이 이렇게 따라왔기 때문에 그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개인들이 패턴을 변화시켜버리면 수급이 변화되잖아. 그러면은 기법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픈되는 기법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 테마는 가장 큰 테마에만 집중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일도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또 산으로 많이 새고 해가지고 내일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일 할 이야기, 모레 할 이야기, 이번 주에 할 이야기를 오늘 다 해버린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은 나에 대한 사랑이니까 무조건 보는 걸로. 굉장히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정보들을 남들한테 나눠주는 건 좀 인색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유튜브라는 걸 하게 되고 우리 회원분들과 소통을 하고 교감을 나누게 되다 보니까 많이 착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창의력을